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도사 박승채입니다. 그동안 계속 준비를 했다가 조만간 라이브를 한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라이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주시고 해서 선생님이 그 힘을 받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라이브 방송은 우선 고등학교 1학년 EBS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수학이 있습니다. 이 책을 준비 좀 해주시고 라이브 방송 시간은 월수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좀 늦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려면 좀 시간 늦어도 괜찮잖아, 그지?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 준비를 해서 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2가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원이라는 파트 있죠. 마찬가지 EBS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책을 가지고 수학원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라이브 방송 시간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해서 마찬가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수업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서 내용 정리도 좀 깔끔하게 잘 하고, 그쵸? 잘 열심히 하고 문제도 같이 풀면서 같이 댓글도 오고 가면서 모르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또 선생님이 설명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여러분 수학이 조금이나마 좀 편해지시고 시험 공부 잘 하셔서 대학 잘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준비 잘 하시고 교재를 미리 준비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교재 진행을 보면 선생님이 교재를 잠깐 이제 표지를 좀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수학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이제 고등 수학입니다. 고1용. 예, 고1용이에요. 고1. 그 다음에 이제 고2용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고2용은 수학1부터 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수투, 확률과 통계 이렇게 쭉 가려고 합니다. 진행을. 그래서 아마 뭐 선생님이 유튜브 한다고 해서 대충 하진 않을 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아는 거 다 총 대방출 해드릴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셔서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열심히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선생님이 믿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진행하는 방향이랑 전체를 한번 훑어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파트가 여기 이렇게 주어진 이 파트, 여기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진도 파트예요. 뭐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방정식, 그 다음에 도형계 방정식, 집합 명제, 함수 그래프, 뭐 경우수까지 고1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문제량은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책이 꽤 괜찮게 나온 편이에요. 요 교재 가지고 공부 한번 하시면서 말이 고난도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고난도는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할만하고 문제 수준도 괜찮으니까 정리 한번 하도록 하고, 마찬가지 수학원이란 파트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수로그 해서 나와 있고 상가함수, 수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전체를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마저 시간상 못 들으신 분들은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거기다 또 공부하시다고 또 댓글도 남겨놓으시고 아니면 이제 우리 채널 추가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도 남겨놓으시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답변도 남겨드리고, 만약에 공부하다가 좀 필요한 파트들을 뭐 부수적인 파트도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영상 같은 거 선생님이 또 제작을 해서 중간중간 올려주면서 같이 한번 공부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뭐 수학이라는 과목이 재밌을 수는 없는데 모든 건 마찬가지잖아. 이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쨌든 대학 갈 때까지는 이 수학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걸 기본으로 삼고 수학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과정을 책을 좀 살펴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개념정의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선생님이 다항식 연산이라는 내용이 딱 나왔는데 내용만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복잡한 정도는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수학 원파트고 이거는. 그래서 내용 정리가 이제 이 한 페이지 정도에서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내용 정리의 과정은 다 설명을 선생님이 최대한 해드릴 겁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만큼 내용 정리를 최대한 해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쓸 파트들은 첫 번째, 항상 예습을 좀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공부하는 버릇을 가끔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과외도 많이 하고 좀 수학이 어려우니까, 그치? 사실은 대학교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남의 도움을 이렇게 받는 것들 있잖아. 사실은 이제 그 마찬가지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야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어찌 보면 이제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가이드가 좋아야 당연히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이드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부의 1번이 복습이 아니라 예습입니다. 예습을 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다음 진도 나가는 패턴들을 쭉 살피다 보면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준비해 놓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예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습을 하는 과정에 우리 이제 이 내용 정의를 만약에 자, 다항식 연산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울 거야, 우리가. 하는 과정에 이 예습을 하려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읽어보고, 그런가 보다. 뭐 그러겠지 뭐. 아, 그런가 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예습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 다항식 연산이라고 하는 이런 거고 곱셈 이런 건데 식도 좀 만들어 보고 아, 이런 식이 왜 나왔지? 라고 직접 한번 만들어도 보고 그래서 이런 예습들을 한번 쫙 하시면서 꼭 이 교재 말고도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예습을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그래야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이 얘기 저 얘기 던지면 여러분들에 대한 뭐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해왔던 예습과 내가 설명하는 것과 잘 조합을 시키시면서 잘 몰랐던 내용들 같은 거 나오시고 그러면 정리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저렇게 설명을 하네? 야, 그럼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아, 저런 방법도 가능한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하면 사고의 확장을 이렇게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습을 안 하고 그냥 수업을 들으시면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게 뭐니까 내가 대충 해보니까 이런 과정들은 이해가 되는데 야, 저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그런 거 위주로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수업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해입니다, 이해. 여러분과 나와 수업을 하는데 가장 1번은 이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과정들이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논리들을 자기 머릿속에서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아, 저게 저렇게 되는 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그럼 저게 저런 논리네. 야, 그럼 저 식은 이럴 때 쓰는 거네? 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예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아, 내가 해보니까 저런 게 잘 논리가 이해가 안 됐는데? 선생님 설명 어떻게 하는지 볼까? 야,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아, 맞는 말이네.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얘기만 가지고서 뭐 그렇겠지 뭐 대충 뭐 넘어가지 뭐 이런 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수학적인 개념은. 선생님이랑 이 개념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게 언제부턴가 그냥 수학적인 논리를 통칭하는 어떤 언어가 돼버렸는데 사실 개념이라는 단어가 대략적인 논리거든. 그러니까 대략적인 논리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걸 너무 친구들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그 개념은 이 공식 몇 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어떤 논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야,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이런 흐름을 잡는 게 개념인 거야.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예습을 철저히 좀 하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설명하는 거랑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랑 다시 섞어가면서 머릿속에 정돈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우리 교재를 보시면 내신 기출문항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논법들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 패턴들이 쭉 보시면 그냥 기본적인 정리 정도 가능한 정도 수준? 다시 말하면 내신 기출 우수문항이라고 했으니까 학교 내신 시험에 좀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 위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어디까지나 여기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기본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략적인 논리를 살펴봤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의 패턴에 맞는 문제들을 풀면서 아, 우리가 공부가 해놓은 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 작업하시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미리 여러분들이 미리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풀어보셔야 아,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지. 또는 여러분들이 풀긴 풀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풀이법하고 여러분이 푸는 풀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자, 선생님은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책을 너무 쉬운 교재로만 수업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를 외우게 돼요.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어떤 패턴화 시켜버려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의 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한 가지.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문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한 가지 풀이법 가지고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다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풀이를 원합니다.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쉬운 문제는 이렇게 풀려고 그랬다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야 이렇게 풀면 안 된대. 그럼 다른 풀이법 써야 되는데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왜 수학을 그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활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 자체가 과정은 똑같은 건데 논리가 좀 더 첨가가 된 거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애들이 공식만 외워놓고 문제를 푸니까 쉬운 문제는 답 넣어서 답 내면 나오는 거고 조금 활용된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공식에 넣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못 푼다고 하는 거거든. 그런 식의 공부 방법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풀이법을 가지고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똑같은 일반화된 풀이법을 필요한 거야. 그래야 수학도 발전이 생기는 거고 이런 거에 가장 중점을 줘서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면서 자, 내가 뭐가 좀 문제가 헷갈리는 건지 왜 이런 문제는 내가 안 풀리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좀 먼저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수학은 해설지를 보지 마시고 자, 해설지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정 안 되면 볼 수도 있지만 이 해설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 해설지라고 하는 걸 이게 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해설지 보면 말이 되게 많아요. 수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 원래 글씨로 하는 게 아니잖아. 숫자와 기호 가지고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 해주니까 거기에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대더라 말이 막 써있고 식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대더라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막 써있단 말이야. 그게 풀이가 아니야. 말 그대로 해설지인 거지 풀이가 아니라고. 이건 풀이가 아닙니다. 또한 교재에 있는 풀이법하고 선생님이 하는 풀이법이 많이 다른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이법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능력인 거고 실력인 거예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해설지는 웬만하면 많이 보지 마시고 자기 손으로 무조건 정리하는 정도. 그래서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찾아가면서 해설지 보지 말고 자기 손으로 풀어보고 그런 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와서 같이 풀면서 정리하면서 의심사항 생기면 질문도 던져보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쭉 보면 이제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신 7% 문제라고 해서 고득점 문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기본 문제 약간 좀 활용이 좀 더 됐겠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약간 좀 더 활용되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좀 더 내 논리가 정확히 잡고 있는지 내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작업하는 거거든.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내신 4% 문제, 상위 4% 변별력 문항이라고 해서 문제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런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문제 패턴들은 보시면 모의고사 같은 데도 많이 등장하는 문제 수준이에요. 그런 거 연습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쉬운 문제는 잘 풀리는데 어려운 문제 잘 안 풀린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손을 안 대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연습이 됐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너무 안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연습을 꾸준하게 시키면서 자 처음부터 선생님이 천천히 다음 주부터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교재 준비 잘 하셔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선생님도 열심히 연구해서 좀 더 재밌는 풀이법, 좋은 풀이법 설명도 좀 많이 바꿔도 보고 여러 가지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든 논리를 다 대방출할 테니까 같이 공부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다음 주부터 우리 라이브 시간 이거 있죠? 방송 시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미리 교재 같은 것도 준비를 좀 하셔서 같이 한번 공부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다음 주 라이브 시간에 만납시다.